이제 하단에 보시면 소유권의 취득이 나오고 1번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특히 작년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쉬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내려고 보니까 너무 쉬우면 어떻게 좀 까다롭게 내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뭐 굉장히 어렵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취득시효 일반에서 의에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나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1.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저당권, 밑에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과 점유권과 유치권은 취득시효 못합니다. 일단 저당권을 왜 취득시효 못하냐면 취득시효 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또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배하면 바로 생기는 권리지 일정 기간 지나야 생기는 권리는 아니니까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고요. 유치권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해가지고 일반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이 점유 취득시효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입증, 곤란, 구제 이렇게 좀 기억해보세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 일단 기억하시고, 자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효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이 맞아요. 근데 자꾸 누가 내놓으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내 땅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국유재산이 나오는데 일반 재산, 다시 말하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세 가지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판례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저번 주에 점유권 할 때 했던 거예요.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있다면 그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유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거가 아닌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점유인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죠?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다번 판례는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뭐 할 수 있죠? 점유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박스 밑에 3번 20년간 점유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점유 취득시효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해요. 근데 문제는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20년이 된 후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등기해야 소유권이 있다. 아직 등기 안에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려야 돼요.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전에 했던 기억이 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등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죠?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판례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등기는 누구에게만요? 20년 취득시효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요 문제 때문에 판례들이 뭐죠? 많은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그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정에게는 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20년 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21년 됐을 때 정한테 넘어가면 을은 정에게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겠죠.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을이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 기산점 시작점이 요때가 아니라 1년 뒤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1년을 늦출 수가 있다면 얘도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라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 5년 후에 팔렸다 그러면 을은 5년 뒤부터 점유를 시작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다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라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과 같은 사람이 뭘 봐요? 피해를 봐요.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점유 개시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요? 정과 같은 사람이 뭘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정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해도 뭐죠?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도 중요한데 자, 요 판례는 뭐냐면
요 21년 됐을 때 정한테 넘어가면 을은 정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요. 을에게 새로운 등기 청구권 채권이 또 생겨요. 논리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20년이 되는 순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죠? 이건 누구한테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부터 계산해서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된다면 을에게는 또 다른 등기 청구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요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뭐죠?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정에서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무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을에게 새로운 뭐가요? 채권이 다시 생긴 거니까. 이거 좀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등기를 해야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부 취득쇼가 나오죠. 이 등기부 취득쇼라는 말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좀 지울게요. 화살표를 찍혀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면 돼요. 공신의 원칙을 다시 쓸게요.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가 뭐냐면 등기부 취득쇼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취득쇼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오게 되냐면 요 공신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도 지문으로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는 공신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요건이 나옵니다. A번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고 무과실이고 뭐죠? 자주 점유해야 돼요. 판례 보시고 넘겨보시면 B번 10년의 등기 및 점유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을이 요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주고 등기를 해줘서 병은 요 토지에 대해서 점유도 하게 됐고 등기도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는 무효인 것이고요.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이제는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쇼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1번 무효인 등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의 등기도 무효고 누구의 등기도요? 병의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이 등기가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또는 불공정해서 무효든
뭐든지 상관은 없는데 다만 그 박스 위에 나와 있는데 이중 보존 등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박스 밑에 2번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이 각각 뭐 해야 돼요? 10년이어야 돼요. 그럼 생각할 게 있죠. 예를 들어 만약에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았어요. 정도 점유하고 있고 정도 뭐 하고 있냐면 등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병이 7년 지나가지고 정한테 팔았을 때 정은 또다시 10년 이해야 되느냐 아니면 3년만 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3년만 하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유기간도 합산해서 10년이면 되고요. 등기기간도 합산해서 몇 년이면 돼요? 10년이면 되는 거죠.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요?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3번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결론만 동산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려면 원칙적으로 10년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이 필요하고요.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자주 점유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 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효하고자 할 때는 자주 점유일 필요가 없습니다. 5번 효과가 원시 취득입니다. 나 등기 청구할 상대방 또 나와있죠.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결국은 요거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다 소구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이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뭐하게 돼요? 소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 판례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20년이 지난 후에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은 언제죠? 점유를 시작한 때인 거죠. 따라서 점유 기간 동안도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죠. 6번 중단 정지 인정되고요. 7번 시효이익 포기인데 20년이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20년이 지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단순히 넘겨보시면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취득수익의 포기는 아닙니다. 자, 대표이제 풀어보죠.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2번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취득시효 못합니다. 따라서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타주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선전 습득 발견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자, 물건을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과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으로 나뉜단 말이죠.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이거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무주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죠?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선점했다는 이유로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선점이 뭐냐면요. 낚시예요. 낚시.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뭐죠? 무주물이고 물론 뭐죠? 동산이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열심히 뭐예요? 낚시하는 거죠. 이게 뭐죠? 무주물 선점이죠.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폐지 죽고 가시면 좀 안타까우기도 한데 그것도 뭐예요? 무주물 선점이죠. 왜요? 폐지는 소유권이 포기된 동산으로서 뭐예요? 무주물이니까 먼저 잡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열심히 뭐죠? 폐지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주물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고요. 조심할 것은 잊어버린 게 유실물이고 땅속에 있는 게 매장물인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뭐죠?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수하면서 세면대에다가 반지를 벗어놨어요. 근데 그 반지가 세면대 위에 있는 상태라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니까 뭐가 돼요? 유실물이고. 근데 그것이 물에 쓸려 내려가 가지고 하수구 안에 박혀 있는 상태라면 발견이 곤란한 것이니까 뭐가 돼요? 매장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하수구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다 뭐라 그러죠?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매장물의 경우는 1년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나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특히 유실물은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공고한다는 6개월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둘 다 1년이었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유실물은 6개월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십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272페이지부터 첨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첨부는 조금 중요해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부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부합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솔직히 부합 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다른 것과 결합이 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럴 때는 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부합입니다. 부합이 뭐냐 하면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합이 됐는데 분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달라붙었을 땐 그러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첫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동산이 비싼 동산이라 하더라도 누구 거가 돼요?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됩니다.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종된 것인지 주정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 가액이냐면 우리 민법은 부합 당시의 가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액으로 공유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냅니다. 원칙이 뭐예요?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동산이 달라붙은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뭐가 원칙이기 때문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갖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달라붙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예요. 근데 갑의 1층 건물에 을이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언뜻 떠는 게 이놈은 뭔데 남의 집에 증축했을까? 대부분이 뭐겠어요? 뭐 지상권,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임차권, 전세권과 결합돼 가지고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는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말은 을이 증축했더라도 누구의?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2층에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출구의 독립이에요. 만약에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갑 거. 밖으로 뽑아서 출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을 거. 이렇게 되고 일단 나중에 전세권, 임차권 할 때도 신경 써야 되지만 일단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토지와 수목이에요.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을이 심었더라도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을에게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땅 주인인 갑의 나무가 아니라 누구 거가 돼요? 을의 나무가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서울이 고향인데 식목일만 되면 동원돼 가지고 나무 심으러 났단 말이죠.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어떻게 해요? 40년쯤 되니까 뭐죠? 아름드리 나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값어치 없는 나무면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 요새 또 소나무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한 요만큼 되는 조선소나무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그 절도범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트 인터넷에다가 소나무 사진을 막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 소나무는 뭐 3,000만 원, 요 소나무는 4,000만 원, 요 소나무는 7,000만 원. 어떻게 하냐고요? 다니면서 괜찮아 보이는데 막 찍는 거야. 찍어가지고 올려놓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실제 사건이에요. 6,000만 원에 올려놓은 나무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천연기념물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6,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인터넷 보고 내가 이 나무 사겠어지 천연기념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6,000만 원 준다니까 막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천연미를 나무를 뽑아다가 어떻게 팔았어요. 그래서 진짜 걸렸어요. 한번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요새 나무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게 네 거냐 내 거냐에 대한 분쟁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데 식목일날 아이들이 심은 거는 뭐예요? 권한 없이 심은 거죠. 따라서 그건 뭐예요? 부합한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되고 그 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뭐죠?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죠? 완전 복불복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5번째. 그래서 뭐 요새는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임야를 구입해 가지고 소나무 심는 게 왔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나무 심어 놓으면 그것이 은행 이자에 비유할 정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묘목값은 얼마예요? 몇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40년 후에 2,000만 원이 되면 그걸 은행 이자로 생각해 보면 뭐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투자가 뭐냐면 시골에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에다가 뭐죠? 소나무 심는 것이 가장 유명한 투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토지에다가 농작물입니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으면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갑의 소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갑의 땅에다가 배추씨를 뿌렸어요. 배추가 몽글몽글 기어 나왔어요. 갑이 며칠 있다 와서 보니까 열받죠, 그죠? 그래가지고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갑이 형사처벌 받아요. 손괴죄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농작물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는 갑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을의 거란 얘기죠. 그럼 을은 남의 물건을 고의로 박살냈으니까 이게 뭐예요? 손괴죄인 거예요. 갈아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이 갈아엎지 못하고 못 들어오게 녹색 펜스를 쳐놨어요. 이것도 형사처벌무자 돼요. 업무방해죄예요. 왜냐하면 을에게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농작물을 경작할 업무가 있는데 갑이 고의로 뭐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의 입장에선 이 할머니가 배추밭에 배추를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특히 조심할 거는요. 배추밭에다가 밭에다가 경작금리 금지 형사고발하겠음 뭐 잘라 이런 거 써봐야 법적으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그 의미 없고 그래서 최근 보면은 빈 땅 같은 경우 녹색 펜스 쳐놓은 거 많죠, 그죠? 왜 그러냐? 국가도시도 마찬가지죠. 국가도시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이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평택 미군기지 사건 있었죠. 그때 기억나세요? 그 평택 그 미군기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후보지에 봄이 돼가지고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군인들이 뭐죠? 못하게 막고 막 그랬던 기억 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그 군인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몰매 맞고 막 대나무자루 두드려 맞고 막 그리고 막 군인들이 이제 모내기 못하게 밤에 몰려와가지고 막 농수에다 콘크리트 붓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언론 보도가 또 막 그런 거죠. 할머니 막 할머니 이틀 할머니 하면 이놈들이 저기 땅이 있는데 모내기를 못하게 이렇게 딱 멘트를 해버리면 그냥 군벌이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은 이미 보상이 끝난 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인 거거든요. 다만 그 할머니들의 주장이 뭐냐면 어차피 지금 미군기지 이전 안 하니까 그냥 모내기 하자, 빈 땅 놀리느니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땅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할머니 주장이 순수한 것 같은데 순수하지는 않아요. 왜 순수하냐면 그 미군기지 이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꼬드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할머니가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면 농작물은 국가 거가 아니라 뭐죠? 할머니 거니까 국가는 그 농작물을 뭐 하지 못해요? 갈아엎지를 못하죠. 그잖아요. 갈아엎지를 못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벼를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이분들이 순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 돼도 추수하고 물러날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뭐죠? 보리 심을 분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할머니들이 모내기를 하는 순간 국가 사업이 올 스톱됩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는 판례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막 군인들이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엽기적인 사건을 봤는데, 그러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때리잖아요, 그죠? 막 때리니까 군인들은 그 맞서 때릴 수가 없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맞서가지고 할머니를 밀쳤는데 할머니가 허리라도 삐끗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군바리가 사람 잡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경찰들이 막 그때 뉴스에 보니까 폭력에 못 견뎌서 군인이 경찰에게 보호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방패 들고 이 군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일까지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해외투표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 뭐죠? 군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찰 가지고도 안 되면 누가 나서는 거예요? 군대가 나서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뚜레 맞다가 못 견뎌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팀워크 났어요. 나고 옮겨가지고 어디다가요? 112에 신고해가지고 저희 좀 보호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경찰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거지. 막 해외 토픽 나오고 막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죠? 우습게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못 들게 막아야죠. 펜스 쳐야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못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에 예. 이제 도시개발하다고 택지가 조성이 돼요. 예. 거기에다가 심는 것도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일부러 심는 거예요. 네. 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새는 뭐 무슨 개발 계획 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요? 집부터 지키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보상 받을 때 아무튼 농작물 나무도 많이 심고요. 그런 거 다 뭐예요? 일부러 심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심어도 된다는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미 심어 놓게 되면 뭐죠? 땅 주인은 뭐죠?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심는 거 잘하지. 이게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심었어요. 싹이 안 났어요. 그러면 갈아엎어도 돼요. 근데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추구나 이렇게 인식할 정도가 되면 갈아엎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는 뭐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같은 사례로 저희가 다음 주에 안내편만을 선출하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연락을 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가 지금 예. 몇 지금 하는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뭘 심으려고 해서 그거 심기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나대지를 구입해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할 땐 농작물 소득 관계 확실히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대지를 팔려고 할 때는 이 농작물 언금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 주민을 심으면 땡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브로커들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회사에서 사놨잖아요, 그죠?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 사람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한 6개월만 뭐 토마토 심읍시다.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거기까지 좋은데 또 누가요? 빠꾸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크게자한테 다 보상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뭐죠? 찐따 붙게 되면은 환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좀 원래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좋은 게 좋은다고 배려해 줄래다 뒤통수 맞는 게 많습니다. FM대로 못 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빗줄치기는 너무나 광활한 거거든요. 그래요? 아, 그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건 또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274페이지 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혼화라는 말이 나와요. 혼화는 혼합이라는 말입니다. 부동산이 혼합될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혼화는 동산에 관한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물건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합니다. 끝이고 마지막에 가공이란 말이 나오죠. 가공에 대해서도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가공이에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가공물은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겁니다.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게 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물권법 청구권 하면서 뭘 가지고요? 소유권 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인데 넘기셔가지고 한 가지만 읽어볼 거예요. 276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게 나왔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예방이나 이나라는 두 글자가 중요해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는 둘 중에 하나만인 거죠. 문제가 어떻게 치사하게 나오냐면 예방과 담보. 그럼 뭐예요? X. 예방 그리고 담보. 그럼 뭐죠? X. 이거는 뭐죠? 이나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공동 소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